깜짝 놀랄 일입니다. 남미의 외딴 원주민 마을에서 발견된 수천 년 된 고대 유물에 현대 한국어와 놀랍도록 흡사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법 구조는 물론이고 뜻조차도 정확히 일치했던 그 문장.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여겨졌지만 이어지는 전설과 노래, 그리고 한반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마주한 놀라운 유사성은 단순한 상상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남미와 한국은 고대 인류의 숨겨진 길로 이어져 있었던 걸까요? 유전자, 언어, 전통이 하나로 수렴되는 그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처음 그 문장을 봤을 때 저의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고대 남미의 유물 속에 존재할 수 없는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현대 한국어 문법 구조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고대 언어를 연구하고 있는 언어학자 엘레나 모랄레스입니다. 저의 전공은 라틴어와 그에서 갈라져 나온 언어들, 특히 남미 지역에서 전해지는 고대 토착 언어와의 접점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저의 주된 연구 분야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마푸체족의 언어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고문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박물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오래된 나무판에 새겨진 문장을 읽고 있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의 기도문처럼 보였고 마푸체어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저는 곧장 그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장의 구조는 한국어와 거의 완전히 같았고 의미 또한 놀라우리만큼 일치했어요. 문장은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다시 길을 찾으리. 이 문장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직역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었고 더 놀라운 건 마푸체족의 전통 노래에서도 유사한 발음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연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푸체족은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폐쇄적인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먼 한국과 유사한 문법 구조와 의미를 지닌 표현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미 필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칠레 남부의 한 마을에서 노인의 입을 통해 전해진 전설은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온 자들이 이 땅의 언어와 노래를 전해주었다는 것이었고 그 노래의 리듬과 발음이 한국 전통 민요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전통북 소리와 유사한 장단, 그리고 일부 단어는 발음상으로 하늘이나 길 같은 의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이건 단순한 언어의 유사성이 아닌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미지의 흔적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찾아가야 했죠.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 제가 가장 주목한 곳은 한국 강원도에 있는 한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에서 온 자들의 노래와 유사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선택한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는 모험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고 기존 학계의 상식을 뒤엎을 수도 있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저는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정이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내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의 억양은 어딘가 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칠레 남부의 마푸체 마을에서 들었던 노래 속 그 박자, 그 어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잠시 머문 뒤 저는 곧장 강원도 동해안 인근의 한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인터넷 상에서도 거의 정보가 없었고
다만 몇몇 옛 문헌에 하늘의 노래를 지닌 마을이라 소개된 곳이었죠. 버스를 타고 또 한참을 걸어 산속을 지나 도착한 그 마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박현우라는 젊은 인류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현우 씨는 강원대학교에서 민속학을 전공하고 이 마을에 정착해 전통문화 보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제 연구를 설명하자 그는 놀라움과 동시에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말했죠. 정말 신기하네요. 이 마을에도 하늘에서 온 말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노래가 있는데 아무도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현우 씨는 저를 마을의 한 어르신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은 무려 90세가 넘은 분이셨고 오랜 시간 이 마을에서 전통 노래를 보존해 오신 산증인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북을 두드리며 한 곡을 불러주셨는데 그 음률과 리듬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은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라 나무루 하라 비루야. 어르신이 부르신 그 구절 중 일부는 마푸체족의 전통가요에서 들은 구절과 거의 유사한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수는 달랐지만 특정 음절의 조합은 매우 비슷했죠. 저는 이 노래를 녹음하고 현우 씨와 함께 음성학적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부 단어는 발음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유사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발견된 토기 문양, 전통 복식의 패턴, 제사의식의 방식도 마푸체족의 전통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절에 맞춰 진행되는 대지의 신을 위한 제례는 마푸체족의 나무신 제사와 거의 흡사한 구조였고 사용하는 제기나 상징물들도 닮아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이 모든 유사성을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 유사성을 접근해보기로 결정했죠. 저는 언어학적 분석을, 그는 민속학 및 의례 연구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울의 유전학자 한 분께 연락을 취해 이 마을 주민과 남미 마푸체 부족의 유전자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온 유전학자팀은 예비 결과로 해당 마을 일부 주민의 유전자에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과 유사한 mtDNA 조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절대 가벼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살아온 두 민족 사이에서 유전적으로도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니까요. 이 발견은 단지 학문적인 결과를 넘어 인류사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만약 이 연결고리가 진짜라면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가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푸체족의 뿌리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또는 그 반대의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었죠. 하지만 이 연구는 생각보다 빠르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 관심은 곧 외부의 시선과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 자료를 공유했던 유럽 학회 측에서 연락이 왔고 그들은 이런 가설이 정설에 반한다며 자료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현우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잊혀진 길 위에 서 있었고 그 길의 끝에서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소문이었습니다. 저와 박현우 씨의 연구가 한국과 남미 사이의 고대 문화 교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그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는 말이 학회 내에서 퍼지고 있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실제 압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연구 지원을 받던 유럽 고고학회에서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연구의 방향성이 과학적 근거보다 민족주의적 상상에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메일을 받은 날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주류 학자들이 언론을 통해 저희 연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추측, 로맨틱한 소설 같은 주장, 학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저희는 연구 자료와 데이터,
음성 분석, 유전자 비교 결과를 정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예 그 자료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현우 씨와 저의 연구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연구에 참여하던 유전학자팀이 돌연 참여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찾아왔습니다. 유전학자팀의 대표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도 이 연구가 흥미롭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책연구소에서의 제 입장도 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이 진실이라면 왜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학문은 늘 새로운 것보다 이미 알려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박현우 씨 역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우리 정말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의 상황은 단지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학계 전체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너무 큰 상대와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역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의 학문적 경력,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박현우 씨의 연구 인생이 이 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강원도의 그 마을 어르신의 노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들었던 그 노래의 멜로디, 음절 하나하나가 정확히 겹치는 그 놀라운 경험. 아니요.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학자로서의 배신이에요.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를 잊지 말아요.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외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비로 유전자 분석을 계속했고 한국 민속 음원들과 남미 마푸체족, 전통 노래의 리듬 비교도 전문가와 함께 지속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렸고 매번 작은 오류나 변수에 좌절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정적인 데이터가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푸체족의 유전자 샘플과 강원도 마을 주민들 중 일부의 mtDNA에서 일치하는 고유의 염기 서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고대 인류가 동북아시아와 남미를 잇는 경로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자료였고 그 가능성은 단순한 언어 유사성을 넘어 유전적 실체로 증명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서 있는 이 길 위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수천 년 전 누군가가 걸었던 길이고 그 발자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반발과 오해가 있어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씨와 저는 곧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외부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았습니다.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제 연구실을 정리하고 몇 가지 장비와 자료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고요한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단지 이론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는 걸까?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현우 씨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그 마을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우리 빨리 가봐야 해요. 서둘러 마을로 향한 저희는 어르신 댁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어르신은 더 이상 긴 시간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손자가 저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하나의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사님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희 집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물건인데 박사님이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손에 쥔 그 상자는 아주 오래된 목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표면에는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 하나와 세밀하게 조각된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문양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양은 제가 칠레에서 본 유물과 거의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선형으로 배열된 상징들, 그리고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듯이 새겨진 고대 언어의 흔적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채로 그 문양을 스케치하고 다시 세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분석 결과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돌판의 문양은 마푸체족의 전통 도형 언어 중 하나와 매칭되었고 그 해석된 의미는 세 개의 하늘과 두 개의 길이 만나는 곳, 피의 섬에서 다시 만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는 마푸체의 전설 속에서 잃어버린 조상들이 온 방향을 가리키는 구절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자 현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피의 섬이라는 표현 설마 제주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 말에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만약 제주도라는 섬이 또 다른 열쇠라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곧장 제주도 관련 민속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의미심장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전통 설화 중 일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들이 섬에 머무르다 육지로 향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 이들이 바다를 건너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전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이야기와 마푸체족의 전설, 그리고 강원도의 노래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연구 중이던 마을 인근에 관광지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마을 전체가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저희가 진행하던 조사에도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일부 주민들과 외부 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의 갈등까지 더해지며 마을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학계의 비판이나 자금 부족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저희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연구가 단지 논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의 보존,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진실의 발견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끝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바다의 짠내와 함께 몰려온 묘한 기시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뭔가 아주 오래전 혹은 유전자 깊은 어딘가에서 경험한 듯한 감각이었죠. 현우 씨와 저는 곧장 제주 남부의 한 소규모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해상무역과 외부인과의 교류가 잦았던 곳으로 알려졌고 전통 설화도 비교적 많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설화 속에는 분명히 남미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놀라운 유사성이 존재했습니다. 하늘의 불꽃이 바다를 갈라 사람들이 검은 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별을 향해 노래를 불렀다는 구절이 그것이었죠. 검은 섬이라는 표현은 마푸체족이 칠레 북부 해안에서 바라보며 사용하던 땅의 끝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만난 또 한 명의 노인은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별의 노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손수 불러주었습니다. 그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단어들은 분명히 마푸체 부족의 노래와 겹쳐졌습니다. 카라 무르 피루야. 그 순간 저의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는 인류의 공통된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유전자의 리듬 속에, 언어의 음절 속에, 그리고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 씨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정말 뭔가 큰 것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 후 저희는 제주대 인류학 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더 깊은 유전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제주도 일부 주민의 유전자에서 마푸체족과 유사한 미토콘드리아 DNA의 희귀 변이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 변이는 기존 동북아시아 계통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유전자였고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 중 남미 대륙 외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발견된 것이었죠. 이 사실은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인류의 잃어버린 항로가 밝혀졌다고 보도했고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과 남미를 잇는 이 신비로운 고대의 흔적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했지만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정은 진실의 편에 서 있었고 더는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한 후 저는 다시 조용한 강원도의 산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저를 반겨주었던 어르신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손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 마을 노래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천 년 전 어딘가에서 별을 보며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의 노래와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저 학문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저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저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남긴 작은 기록들이 그 길을 밝혀주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제보하는 이유는 바로 그 별 하나를 더 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흥미롭고 특별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우리는 다시 잊혀진 길 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